친구 집 가는 중에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 앞 차선에 있던 그랜저 차량이 왜 저렇게 가나 앞을 제대로 못 본 건가 싶었죠.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신 거 보면 차가 없어서 글로 가신 것 같은데 굳이 그쪽으로 가신 이유가 저도 궁금하네요. 역주행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위험해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앞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차선을 그대로 찾아갈 텐데. 제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있었었는데 앞에서 이제 차량이 갑자기 비상등 켜고 서행을 하더라고요. 뭔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켜가면서 이제 백미러로 그 차량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만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은 다시 이제 자기 본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역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개념 없는 분 한 분 때문에 또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 좀 걱정했죠. 그쪽에서 분명히 차선이 하나여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올라오고 있었다면 분명히 마주쳤을 거거든요. 좀 많이 했었죠. 처음에 어디가 좀 편찮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우리 F1 보면은 막 차들 경주하기 전에 막 와리가리 하잖아요. 혼자서 막 난리더라고요. 그 앞차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 포토의 앞차 바짝 붙어가면서 계속 좀 위협운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 어차피 가면은 다 만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막 험하게 운전을 하면은 다른 차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차선 도로인데 중간 차선은 막혀있고 길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이 그 갈림길에서 실선에서 이제 끼어들려고 해서 제가 클락션을 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지 계속 한 1분간의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입 모양을 보면은 운전자분은 욕을 하시는 상황이셨고 여성분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딱히 반응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선 위반한 거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깜빡이 안 킨 거 그리고 난폭 운전에 따로 3건을 신고했는데 아직 2건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에 있던 택시가 우측에 있던 손님을 태우려고 했었던 건지 진로방해 하듯이 앞으로 가더라고요. 크락션을 한번 살짝 누르니까 그거에 이제 좀 기분이 나쁘셨는지 야, 이 X야! 운전 어떻게 한 거야, 불기사 새끼가, 이씨.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오기를 모범 운전자 감경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분께서 모범 운전자로 자격이 주어지면은 1년에 몇 점 이상은 벌점을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경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고 또 제가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그 사고 유발을 한 건데 모범 운전자 감경으로 해갖고 그분한테는 통지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억울했습니다.
차선이 약간 구부러진 차선이에요. 앞차들이 그 깜빡이도 없이 그냥 직진해가지고 설마 했죠. 뒷차도 그렇게 올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차도 그렇게 대차선 쪽으로 확 넘어서 오더라고요. 앞에 신호색이 걸려가지고 제가 차선을 그렇게 넘어오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신고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멋쩍게 웃으시면서 신고하지 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냥 무시하고 창문 올리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차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급하신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속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일 보고 집에 가던 중에요. 그분이 나오면서 가로본능식으로 이렇게 오시길래 잠깐 크락션을 울렸거든요. 근데 그게 듣기 싫으셨는지 바로 창문을 내려서 째려보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여기 유턴이 돼? 아, 여기서 나와도 신고할 테니까 벌금 내요. 블랙박스로 신고해. 돈 많이 써. 여기서 나와서 유턴이 되는데요? 그분은 위법한 행동을 하셨는데도 당당하게 째려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9만원짜리 발송이 될 거라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부러 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사과의 의미로 뭐 비상 깜빡이를 킨다든지 목례 정도만 해줘도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천천히 나오길래 뭔가 있는데 저 차가 뭘 하다 저렇게 나왔을까 싶었기도 했고 그냥 뭐 짐 같은 거 좀 내려놓고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아마 깜빡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제 확인하시고 뒤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제보를 했어요. 저렇게 가면은 무조건 사고가 나겠구나 싶어서 모르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옆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옆에서 크랙션 올리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통 열렸어요. 제가 알려주려고 옆 차선으로 옮겼을 당시에는 보이지가 않았었고요. 창 내리고 옆에 얘기하는 도중에 앞에 나타났었는데 그거는 제가 전방 주시를 못하고 발견을 못한 거죠. 탑차 운전자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고 야간이라 불법주차 과실도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기는 한데 사실 싸움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제가 100대 0으로 처리하기로 제 보험사 쪽에는 얘기를 해놨고요.
제 딴에는 이제 하차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까봐 뭐 선의로 그랬던 건데,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차가 전방 주시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나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오지랖을 부려도 부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한 5시 반인가 6시쯤에 앞에서 먼저 가고 있던 스타렉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더라고요. 왼쪽으로 가겠거니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앞지르려고 속도를 천천히 냈는데 아이씨. 우측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숄더 체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자기네들 과실이 100%가 아니다, 저한테도 뭐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분쟁위원회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보니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100대 0으로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숄더 체크를 참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숄더 체크를 이 몇 대 몇 블랙박스를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그 유튜브 블랙박스 채널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인지는 몰랐고요. 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차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천천히 간다고 천천히 갔는데, 가운데 안전봉과 안전봉 사이에 사람들 건너라고 횡단보도 이제 사이 길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쪽 사이 길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택시기사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실 비용은 당연히 이제 100대 0으로 나왔고요. 본인들도 이제 사고 현장에서 사고 현장 보자마자 바로 이제 100%를 수긍을 바로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중앙선 침범의 불법 유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니까 사건을 이제 더 키우지 않기 위해 100대 0으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다니던 거리도,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거리도 그날따라 이제 본인도 뭐에 씌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 상황이 딱 그런 상황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많이 느낀 게, 방어 운전이 진짜 중요하구나.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운행을 하였으면